그루센카를 데리고 온 것은 경찰서장 미하일 미짜르이지였다. 그녀는 몹시 딱딱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왔으나 침착해 보였다. 그리고 정해진 의자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를 향해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오한이 나는 모양인지 예쁜 금은 쇼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사실 이때 그녀는 가벼운 오한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날 밤 이래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힌 무서운 병의 첫 징조였다. 그녀의 확고한 표정과 비굴하지 않은 진지한 눈초리, 그리고 침착한 동작은 모두들에게 퍽 좋은 인상을 주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약간 마음의 감동까지도 일으켰다. 그는 그 후에도 이때 얘기만 나오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전에도 여러 번 그루센카를 본 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시골의 헤테라 정도밖엔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태도나 거동은 그야말로 상류사회의 부인 같았다니까요. 하고 언젠가 그는 부인네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격 어린 표정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부인네들은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곧 그 벌로서 그에게 개구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그것을 잠옷 만족스레 여겼다. 방에 들어서자 그루센카는 홀긴 미자를 훔쳐보았다. 그러자 미자도 불안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곧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우선 필요한 질문과 훈계가 끝나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퇴역 중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와 어떤 관계였느냐고 물었다.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아는 사이로 지난달부터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반쯤 호기심이 넘치는 질문에 대하여 이따금 그가 마음에 든 때도 있었지만 결코 그를 사랑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그를 가까이 한 것은 단지 직구전 생각에서였을 뿐이다. 즉 그 영감님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였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미자가 자기 때문에 표도로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오히려 그것을 재미있어 했었노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또한 표도로와 결혼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으며 단지 그를 놀려줬을 것뿐이라고도 했다. 사실 지난달에는 그들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겨를조차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게 대해 야속한 짓을 한 전혀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네들도 그런 걸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또 저도 그런 문제에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사생활에 관한 문제니까요. 하고 그녀는 말을 맺었다. 그래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도
곧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소설적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귀찮게 캐묻지 않고 직접적인 중요한 문제, 즉 3천 루블리에 관한 문제로 들어갔다. 그루센카는 정말로 미자가 3천 루블리라는 돈을 모크로에에서 탕진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3천 루블리를 썼다는 말을 미자의 입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당신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도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있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까? 검사는 여전히 사무적인 의조로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루센카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고 또 그와 단둘이 있을 때도 그런 말을 들었노라고 단언했다. 단둘이 있을 때 들은 것도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이었습니까? 하고 검사는 재차 물었다. 그리하여 검사는 그루센카한테서 여러 번이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폴리트 기릴로비치는 이 증언에 몹시 만족했다. 그리고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그루센카가 그 돈의 출처, 즉 미자가 까체리나의 돈을 가로챈 사실도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건 그렇고 한 달 전에 드미트리가 쓴 돈이 3천 루블리보다 훨씬 적었다거나 그 돈의 반액을 만일의 경우를 위해 숨겨두었다는 말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고 그루센카는 대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자는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자기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줄곧 말해왔음이 판명되었다.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게 되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고 그루센카는 말을 맺었다. 그럼 언젠가 당신 앞에서 우연히 혹은 홧김에라도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성급하게 끼어들었다.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한 적은 없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하고 그루센카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이었어요. 화가 날 때면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가 정말 그러리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전 결코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녀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전 그의 결백한 마음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고 갑자기 미자가 외쳤다. 당신네들 앞에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보나에게 한마디만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허락했다. 그루센카 하고 부르면서 미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느님과 나를 믿어줘. 아버지 살해 사건에 대해선 난 아무런 죄도 없어. 미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자기 의자에 앉았다. 그루센카는 일어서서 성상을 향해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 주여, 당신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녀는 열렬하게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고는 선체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를 향해 말했다. 방금 저희가 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쓸데없는 말을 곧잘 짓거리지만 단지 농담으로서가 아니면 공연히 고집을 부리느라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양심에 벗어나는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을 믿어주세요. 고마워 그루센까. 덕분에 내게도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미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어제 가져온 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그루센카는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다른 사람들에게 3천 루블리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 번 들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자는 까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훔쳐왔다고 자기에게 고백했지만 자기는 그 말에 대해서 그는 결코 훔친 것이 아니다. 내일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까테리나에게서 훔쳐왔다고 한 것은 어느 돈을 두고 하는 말이냐? 어제 그 돈이냐? 아니면 한 달 전에 여기서 써버린 돈이냐고 묻는 검사의 악착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녀는 한 달 전에 써버린 그 돈을 두고 하는 말이며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단언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